안녕하세요. 힐링 마니또입니다. 26년도 밝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것 다 성취하시길 바라오며 목표 한 발을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25년 장이 마감되었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ETF들의 한 해 수익률을 최종 결산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과연 어떤 섹터의 ETF 종목이 1위를 했을까요? 그리고 지난 12월 한 달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달 수익률이 어떤 섹터가 좋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달 수익률 1위는 조정 구간에서 방어력을 보여준 빅테크 섹터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배당 분배금 섹터인 코덱스 미국 AI 빅테크 탑10 타겟 커브드 콜 ETF가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럼 12월 달과 25년 한 해 동안 누가 1위를 했는지 볼까요? 먼저 해당 기간별 빈 공간은 아직 ETF가 설정되고 그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빈 공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노란색 박스는 해당 기간 1위를 나타내고 있고 황색 박스는 2위를, 살색은 3위를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난 12월 한 달간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섹터와 종목은 배당 분배 섹터인 한국에 상장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이 7.4% 상승을 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배당도 받고 주가 수익률도 1위를 한 정말 대단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작년 25년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전 세계 주가 상승 1위를 했기에 이 코스피 200에 투자한 ETF 종목 수익률이 정말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2위는 한국에 상장된 반도체 섹터인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가 2.2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에 상장된 직투 반도체 섹터인 티커명이 SMH ETF가 2.23%로 3위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거나 미국에 상장된 거나 동일 지수이기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환율 영향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장기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한국에 상장된 ETF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매월 어느 한 달은 어떤 섹터가 퍼포먼스가 좋고 또 어느 달은 다른 섹터 ETF 종목이 퍼포먼스가 좋기에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섹터가 문제가 없고 담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번 달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팔아버리고 다른 섹터 ETF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에 하락한 종목이 다음 달 상승 확률이 높은 것을 놓치고 투자 엇박자가 발생되어 전체 수익률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5년 1년 동안 어떤 섹터 ETF가 좋은 성적을 냈는지 볼까요? 먼저 전 세계의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의 VOO ETF 한 해 성적을 보면은 16.39%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기술주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 QQQ ETF는 20.16%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런 대표 지수 대비 우리가 투자하는 섹터들의 ETF의 성적을 비교해 봐야겠죠. 대체적으로 다 시장 대표 지수를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단지 한국에 상장된 미래 혁신 섹터인 에이스 미국 AI 핵심 산업 액티브 ETF만 마이너스 16.85 수익률로서 조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건 상장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돼요. 하필 조종장인 11월과 12월에 2개월치만 계산된 상승률이기에 마이너스가 발생된 것인데요.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의 지수를 보면은 25년 1년간 따져보면 약 50% 이상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에 상장된 S&P 500 모멘텀 섹터인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 ETF가 마이너스 1.85%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지수로 투자하는 미국에 상장된 직투 ETF인 SPMO 수익률을 보십시오. 25년 한 해 25.59%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 ETF인 VOO에 비해 월등히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난 두 종목을 보유 중인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상장한 지 한 달에서 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이고 원래 1년을 놓고 보면 수익률이 무척 좋은 ETF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25년도 연말 2개월간 이 섹터들이 저조했기에 26년도 새해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25년도 한 해는 시장 대표 지수인 VO나 QQQ 대비 우리가 투자하는 섹터의 ETF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저도 그로 말미암아 목표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하여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위는 누가 차지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에 상장된 양자 컴퓨팅 섹터인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가 무려 161% 상승을 해줘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 분배 섹터인 한국에 상장된 코덱스 200 타겟 커브드 콜 ETF가 무려 70.11% 상승을 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배당도 받고 수익률도 누리는 정말 좋은 투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위로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섹터인 SMH ETF가 48.71% 상승을 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는 매월 매년 수익률 상위를 차지하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쪼개서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직투 ETF들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시장의 대표 지수 S&P 500 ETF죠. 이 ETF의 VO를 보시면 12월에 마이너스 0.2%로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25년 한 해 동안은 16.39%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ETF를 투자했다면 235.49%로 거의 3.5배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중에 변동성이 작고 모든 산업에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께선 다른 거 찾지 말고 S&P 500 지수의 ETF인 VO에 투자하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ETF는 여러 산업 섹터에 여러 기업을 투자하기에 조정장에선 강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변동성은 낮으나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ETF 수익률에는 한참을 뒤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대표 기술 지표인 나스닥 100 ETF인 QQQ가 12월에 마이너스 0.8% 수익률로 조정을 받았으나 25년 1년을 놓고 보면 20.16%로 좋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QQQ는 10년을 투자하면 449.18% 상승을 해서 거의 5.5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수익률도 좋은 전 세계 대표 기술주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반도체 섹터인 SMH ETF가 12월에 2.23% 상승을 해줬고요. 25년도 1년간은 무려 48.71% 상승을 해서 위의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 대비 2배 이상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걸 장기로 한번 볼까요? 10년을 놓고 보면은 무려 1251.84%로서 13배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변동성만 견딜 수 있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비해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11년간 투자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11년간 투자를 해서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기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빅테크 7 섹터인 MAGX
ETF는 12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요. 허나 25년도 1년을 놓고 보면 21.21%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전력 인프라 섹터인 GRID ETF를 보면은 12월 수익률이 0.22% 소폭 상승을 해줬고요. 25년 1년을 놓고 보면 28.22%로 이것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양자 컴퓨팅 섹터인 QTUM ETF가 12월 수익률이 1.1% 상승을 해줬고요. 25년 1년을 놓고 보면 35.13%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S&P 500 모멘텀이 좋은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모멘텀 섹터인 SPMO ETF가 12월 달에 마이너스 0.67% 소폭 하락을 해줬고요. 25년 전체를 놓고 보면 25.59%로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듯이 25년도에 우리가 투자하는 섹터들의 ETF가 모두 다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비해 다들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에게 26년도에도 우리가 투자하는 ETF 중에 코어에 해당되는 반도체 SMH ETF와 빅테크 섹터인 MAGS ETF를 기본 축으로 하여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섹터를 플러스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분산하여 투자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ETF들은 조정 시기가 오면 변동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참고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시장 대표 지수인 VO나 QQQ가 자기 성향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을 참을 수만 있다면 주식시장은 상승장 기간이 하락장 기간에 비해 몇 배가 높기에 장기 투자를 하면 변동성을 이기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 이 ETF가 안정적이나 우리가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선 보다 변동성이 좀 크더라도 AI 사이클의 성장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혁신 섹터들의 코어에 해당되는 반도체 및 빅테크 섹터를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그 외에 AI로 인한 더불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 양자 컴퓨팅 섹터, 전력 인프라 섹터, 2차전지 섹터, 미래 혁신 섹터 등 총 7개 섹터에 분산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몇십억 있는 분들은 S&P 500 ETF인 VO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혹시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 중에 변동성은 너무 무섭고 주가 하락을 견디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에서 미드필더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S&P 500 기업 중에 주가 모멘텀이 좋은 기업 100개를 선별하여 투자하는 SPMO ETF를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2차 목표에 자산이 돌입하면 이 ETF 비중을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 수익률, 5년 수익률로 보면은 VO는 82.47% 상승을 해줬는데요. SPMO는 125.52%로 VO 대비 월등히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거의 S&P 500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장기 차트를 보면은 어떨 땐 S&P 500보다도 하락 방어율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만약 이 세상에 한 개 ETF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묻는다면 전 바로 이 SPMO ETF를 선택할 겁니다. 자, 다음은 한국에 상장된 ETF들을 볼까요? 한국에 상장된 것들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길어야 3년 거밖에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12월 수익률을 보면은 반도체 섹터인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가 2.28% 보여주고 있고요. 25년 전체를 놓고 보면 무려 44.09%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ETF의 3년 성적을 보면은 동일 직수로 상장된 미국 직투인 SMH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율 영향인데요.
3년에 무려 322.96%를 달성해주고 있고요. 거의 4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7 섹터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가 12월은 마이너스 3.39%로 하락을 했고요. 25년 전체로 놓고 보면은 18.43%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 섹터인 에이스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가 12월 수익률 마이너스 3.87% 하락을 해줬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마이너스 16.85%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상장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이런 것인데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의 지수를 보면은 1년을 놓고 보면은 50% 이상 상승을 한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률만 놓고 이 ETF가 좋다 나쁘다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인프라 섹터인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가 마이너스 8.29% 조정을 받았고요. 25년 전체로 놓고 보면은 28.55%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섹터인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12월 달에 마이너스 8.45% 하락을 했고요. 25년 전체로 놓고 보면 13.81%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S&P 500 모멘텀 섹터인 키움 미국 S&P 500 모멘텀 ETF가 마이너스 1.85% 하락을 했고요. 25년 전체로 놓고 보면 똑같이 마이너스 1.85%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한 지 1개월밖에 안 돼서 12월 한 달만 놓고 보는 성적표라서 너무 여기에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모멘텀 코덱스 서학 개미 ETF가 12월에 마이너스 0.0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5년 전체로 놓고 보면 20.17%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섹터인 소울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 ETF가 12월에는 마이너스 0.99% 소폭 하락을 했고요. 25년도 1년을 놓고 보면 161%로서 엄청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작년에는 양자 컴퓨팅 섹터인 소울 ETF가 우리가 투자하는 ETF 중에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26년도에는 누가 1위를 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예상하시는 1위 후보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올 연말 때 확인하여 맞춤 분들께 이벤트 행사를 하면 투자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니또 가족분들 댓글로 올 한 해 수익률 1위가 어떤 종목일지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투자하는 한국에 상장된 ETF들도 단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요. 조조하게 보이는 종목 말고는 어느 정도 다 양호한 성공 투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퇴직을 앞둔 분이거나 저처럼 퇴직한 분들을 위한 배당 분배금 섹터를 보겠습니다. 우선 수많은 배당 분배금 ETF 중에 작년에 이 세 가지 ETF 선택을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1년 분배금도 세 종목 모두 15에서 17% 사이에 아주 높은 분배금이 나와 주었고요. 더불어 AI 사이클 시기인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 수익률도 다른 어떤 ETF에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고정 커브드콜을 보시면요. 12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0.58%로 좀 저조할 수 있으나 1년 수익률은 38.47%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분배금도 12월에 186원인 1.44%가 나왔습니다. 1년의 분배금이 약 17에서 18%로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배당 분배금 ETF 중에 저도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고 비중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빅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분배금 섹터인 코덱스 미국 AI 빅테크 탑10 타겟 커브드 콜이 12월에 마이너스 1.71%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작년 한 해는 21.07%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2월 분배금은 163원 1.3%가 나왔고 1년 분배금은 약 15%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 콜 ETF가 올해 코스피 성적이 너무 좋아서 12월 수익률이 7.4%로 12월 달 수익률 1위를 차지했고 1년 수익률도 무려 70.11%로 양자 커미팅에 이어 수익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분배금도 12월에 196원인 1.5%가 나왔는데요. 1년을 놓고 보면 16에서 17% 정도 좋은 분배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 코스피가 전 세계 시장에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작년 4월 말부터 12월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 ETF의 좋은 점은 배당 분배금도 높으며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커버드 콜로 받는 분배금이 모두 비과세라서 금투세에 영향을 안 주어 건보료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이나 이자 소득 및 배당 분배금이 년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에게 좋은 분배금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투자하는 7가지 섹터 ETF들과 배당 분배 섹터인 ETF의 작년 12월 달 수익률 현황과 25년 한 해 동안 수익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은 목표하신 수익을 다 달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죠? 꾸준함과 인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마니또 가족분들은 올해에도 이런 꾸준한 투자와 조정 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처럼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튼 새해가 밝았으니 본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경제적 자유를 향해 지치지 마시고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저와 같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동행하고자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